와, 되게 오래간만에 영상 찍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일단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인 수업을 한 다음에 나가서 차량에 대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일일 점검일지, 주간 점검일지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영상 또 이제 체크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좀 약간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한 명 출동 나가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일 점검일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점검 구분이 교대 점검이랑 일일 점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대 점검하고 일일 점검 시간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차량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그런 관련 사항들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그때 설명 미진했거나 좀 기억이 안 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육안으로 보니까 외관을 봐야 되겠죠. 상징물, 표식, 차량의 변형 파손, 어디서 부딪혔거나 들어갔거나 뭐 그런 부착물이나 변형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쭉 한번 둘러보면서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네. 그 다음에 누유, 누수, 누기. 차량은 보통 기름이나 아니면 뭐 공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상이 있으면 뭐 공기가 빠져나간다거나 오일이 샌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오일을 담긴 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계기판에 보면은 공기가 누기가 되면은 경고음이 뜨면서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보면 오일 및 냉각수 같은 경우에 바닥 누유 누순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이제 차량이 서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럼 출발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면 한번 기관원 같은 경우 내려서 바닥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닥에 뭐 누유가 됐나 안 됐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바닥이 저기만 차량 밑에는 좀 어두우니까 조명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주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흘린 흔적이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압축 공기 같은 경우는 그 계기판에 공기 압력 측정 공기 압력이 나와요. 그 설정을 하면 그래서 그걸 보고선 어저께 이제 내리면서 한 7, 8km 보통 나온다 싶은데 만약에 시동을 켰는데 7, 8km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아니면 경고음이 들 때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딘가에서 누기가 생긴 거예요. 어디 라인에서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해되는 게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큰 차들은 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기로 많이 써요. 공기를 압축해서 그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해제했다 넣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제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은 당연히 시동이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계기판에 보면은 온 하면은 한꺼번에 그 경고등 같은 게 확 올라왔다가 다 꺼지잖아요. 그래서 경고등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점등이 됐는지 그건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네,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이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이 큰 차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차 봉고차나 우리 사제 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의 힘으로 제동을 넣고 뺏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네, 그래서 오일의 힘으로 그러니까 오일을 쭉 밀었다가 뺐다가 잡았다가 풀어줬다 하는데 일반은 그러면 당연히 오일 통이 있겠죠. 브레이크에 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오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압축 공기로 해가지고 그걸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보통 평상시에는 걸려 있어요. 예. 저 안에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 각 바퀴마다 챔버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챔버가 있어서 이만한 통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스프링이 이만한 이 코일 같은 게 아주 엄청 센 코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잡혀 있어요. 이게 꽉 잡혀 있다가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어줘가지고 그러면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기가 생겨버리면 저 차 같은 경우는 그 압축 공기가 찰 때까지 출발을 못합니다. 예, 누기가 있으면 바로 그래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는 조금 뭐 아직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처음에 누기가 생겨서 쫙 빠져버리면 출발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채우려고 훅가시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공기를 채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런 겁니다. 큰 차는 저 차 같은 경우는 에어로 브레이크를 넣었다 뺐다 한다. 그 다음에 작은 차들은 브레이크 오일로 넣었다 뺐다 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제동장치 보면은 이제 밀림이 있는데 경사지나 출발시 밀림에 보통 우리 요즘 나온 차들은 경사지에 이렇게 있으면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가지고 처음엔 살짝 서요. 근데 저 큰 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뒤로 확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뢰하지 말고
살짝 요만한 경사 같은 경우는 안 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경사 같은 경우는 확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점검할 때는 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밀리지 않는지 풀어지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또 통신 같은 경우는 무전기 하면 되고 블랙박스 후방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고 그다음에 영상 전송 장치는 요거 저번에 못 들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 차는 없어요. 그게 없는데 다른 차 출동대에 보면 우리 차 꼭대기에 보면 요만한 카메라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거는 저기 본부랑 연동이 돼가지고 본부에서 영상을 봅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는데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HD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이 되게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활동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현장 활동할 때 각별하게 개인 안전장구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거를 거기에서 이제 얻어가지고 우리한테 저희한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잘 연상 전송이 잘 되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수량계 물 양이 얼마나 됐는지 액량계 폼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이따 나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적정하게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저 차 같은 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이렇게 둘러보면서 압력이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는 이제 보통 큰 차 트럭 모시는 분들은 망치 같은 것도 갖고 다니면 통통통 쳐보기도 하고 발로 쳐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좀 약간 압력이 떨어지면 좀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런 거 보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좀 깊숙하다 그러면 교환을 하셔야 돼요. 옆면 같은 경우는. 위에 면 같은 경우는 두껍기 때문에 그래도 좀 스크래치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는데 옆면 같은 경우는 조금 스크래치가 깊다 그러면은 상의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터질 수가 있어. 저기 안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고압이 있기 때문에 터지면 빵 터지면서 날아가면서 옆에 있으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 현장 같은데도 트럭 같은데 만약에 타이어가 좀 연소 중이다 그런데 차 있다 그러면 그 옆면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기보다 멀리서부터 진압하고 들어가는 게 더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열면 그 선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지. 유격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빠직빠직하면서 이제 이렇게 안 좋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이물질이 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봐가지고 잘 뭉쳐져 있는지, 잘 결합이 돼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광등, 등화장치. 이것도 이제 육안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점등이 됐는지.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은 LED로 다 바뀌어서 전력 소모가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점검 이제 출동이 많이 없는 데는 점검할 때 이제 모든 등화 장치를 다 켜고서는 하면 전력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행을 많이 없다 보니까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을 배터리에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이제 뽑아 쓰는 건데 그렇게 점검을 해버리고 그냥 다시 주차를 해버리면 전력을 뽑아 쓰는데 배터리는 계속 그 저장된 용량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점검하실 때는 한번 다 켜서 확인하고 빨리 끄는 게 좋아요. 예. 아니면 주행을 해야 이제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 편인데 점검할 때마다 그냥 점검만 하고 딱 끄고 점검만 하고 딱 끄고 주행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점검할 때는 너무 장시간 이렇게 다 켜놓지 말고 잠깐 켜졌다 안 켜졌다 확인만 하고 바로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배터리 좀 약간 이상이 있다 생각하면 바로 이렇게 교환 조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펌프 성능, 펌프 동력 인출 장치, PTO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신규 공부할 때 파워 테이크 오프 해가 동력 인출인데 한마디로 엔진이 이렇게 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엔진의 힘을 바깥으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그 PTO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느냐. 우리는 엔진에 이게 막 가리지만 저걸 뽑아서 어디다 쓰죠? 소방 펌프랑 그다음에 산화 펌프 이런 데다 뽑아서 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를 점검할 때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 펌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방수 압력 0.7메가파스칼에서 엔진 회전수 원위치 후 1분 뒤 압력 감소 확인 0.1메가파스칼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가파스칼을 압력 변환 킬로그램 하면 7kg이에요. 예, 그래서 방수 압력 7kg 났는데 엔진 회전수를 원위치 한다는 건 다시 엔진 RPM을 쭉 낮추는 그냥 평상시 상태로 쭉 낮추고 압력이 감소하느냐. 이거는 압력 그 보면은 이따 설명할 건데 그 중간에 밸브가 있거든요. 그게 잘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방수를 하면 그 중간에 그 지수 밸브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수 밸브란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압력을 중간에 펌프가 있으면 요 중간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수를 하잖아요. 그 방수를 하면 쭉 나가는데 멈추잖아요. 그럼 탁 닫혀가지고 압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요 밸브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밸브가 만약에 무게가 생기고 나면 뒤로 밀려서 압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 바로 또 쓰고 하는데 압력이 빠져버리면 다시 압력을 채우느냐고 방수를 했는데 쫙 나가서 딱 멈췄어. 그럼 그 압력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또 쓰고 해야 되는데 압력이 빠져버리면 계속 또 채우냐고 찔끔 나갔다 또 확 나갔다 찔끔 나갔다 확 나갔다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죠? 예. 압력을 쭉 해서 계속 같은 힘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압력이 누기가 된다? 그러면 찔끔 팍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펌프. 여기까지 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관.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에 이제 모든 배관이나 아니면 모든 에어 밸브 배관이 모든 것은 기밀성이 있어야 돼. 만약에 어디 누기나 누수나 생기면 압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에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배관 물도 마찬가지고 계속 같은 상태에서 그 똑같은 압력을 써야 되는데 누기가 생기면 어디가 샌다 그러면 그 아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 기밀성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배수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PTO를 빼면 PTO가 자동으로 빠지면서 배수 밸브가 연동이 돼요. 같이. 그래서 PTO가 빠지면서 쫙쫙쫙 하면서 밑에 배수 밸브가 탁 열리면서 물을 쫙 한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PTO를 빼면 밑에 물이 쫙 쏟아지겠죠. 펌프에 있는 배수 밸브 그다음에 각종 방수 라인에 있는 배수 밸브 연결된 배수 밸브 같이 열면서 밑으로 물이 쏟아져요.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수구 같은 경우는 조작 손잡이 열고 닫고 볼밸브라서 열고 닫고 이게 잘 돼야 돼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영하 20도 10도가 영하 1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이게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볼밸브가 순간적으로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밸브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밸브가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쫙 하고 물을 빼면 물이 차 있을 때는 물이 흐름이 있으니까 안 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잔수들이 다 얼어가지고 밸브가 아예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추위 때는 그런 잔수를 생각하고선 부동액 같은 거 뿌려주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검할 때는 그런 건 제가 그냥 더 설명해 준 거 점검할 때는 이렇게 작동하면서 잘 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오래되면 뭐냐면 이게 고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좀 약간 그 사이에 고무 같은 게 있어서 밀폐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벌어지거나 그런 밀폐가 안 돼서 누기가 되고 누수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에어밸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그 펌프실 안에 보면 모든 지금 옛날에 다 수동으로 이렇게 밸브를 열었다면 지금은 에어로 버튼만 누르면 에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밸브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게 잘 작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펌프를 움직이면서 그게 잘 작동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 작동이 안 된다. 이게 이만큼 90도 완벽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점검할 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이해 안 돼도 이따가 또 나가서 실제로 보면 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이 또 될 겁니다. 주간 점검 일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주간 점검 일지는 똑같아요. 교대 점검 요거는 조금 다른 게 교대 점검이 있고 시동 전, 시동 구동 중, 정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제가 설명해 준 거 여기에 교대 점검이랑 똑같아요. 일일 점검 일지랑 주간 점검 일지 교대 점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패스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시동 전 해가지고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및 자동 이탈 여부. 요 지금 차에 보면 뒤에 꼭지에 이렇게 전원 연결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외부에서 전원을 해서 우리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걸 충전시키는 거예요. 워낙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소방차 그렇게 주행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행을 해야 충전이 되고 그러는데 전기는 많이 쓰고 배터리는 계속 쪼그라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현장 상황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전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걸 시동 온 하고 그러면 저 안에 공이가 있어요. 그래서 탕 쳐가지고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온 하면 저게 땅 소리가 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종종 이제 저거를 뽑다 보면 이렇게 그냥 선만 잡아서 쭉쭉 빼다 보면 여기 이어져 있는 요 소켓이랑 요 뒤에 있는 선이랑 거기에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선만 빼면. 그래서 소켓을 잡고 빼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습니다. 네, 그냥 줄만 빼고 하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기 충전할 때 핸드폰 보면 그냥 선만 빼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과 소켓 사이에 그 사이가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켓을 잡고 빼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캡 틸팅. 캡 틸팅이 뭔지 아세요? 머리. 네, 머리. 무슨 머리? 펌프차 앞머리? 예. 네. 맞아요. 탑승. 그래서 그 앞에 우리 보통 보면은 차 앞에는 상용차예요. 똑같은 트럭이에요. 여기 우리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소방차라고 특별하게 나온 게 아니라 상용차가 나왔는데 거기에 뒤에를 특장을 올려다 놓고 각종 전기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해가지고 특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앞에 승차실은 일반 차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 승차실 캡을 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게 이렇게 달렸으면 이렇게 탁 넘어갈 때 잘못하면은 앞에 안에 있던 물건들이 앞에 유리창 떨어져서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차도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차들은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확 넘어가는 차도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차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차량들을 그 앞에 적재함이 있는 거 떨어지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차량 밑으로 내린다거나 바닥으로 내린다거나 아니면 내려놓거나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뭐 유리 세정액, 냉각수, 조연액수 오일은 뭐 통에 잘 있는 적정량이 들어있느냐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리스 자동 주입기 같은 경우도 요것도 옛날에는 다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주입을 그리스라는 게 그냥 저기 뭐 윤활유는 이렇게 좀 보면은 물 같은 건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연고 같은 젤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젤을 해가지고 각종 이렇게 연결 부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 연결 부위 같은 데 이렇게 젤을 채워줘가지고 좀 이렇게 맞닿지 않게 이렇게 윤활 작용을 하는 그런 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밑에 하부에 보면은 그런 중간중간 옛날에 들어가서 그리스를 일일이 다 해주는데 지금은 그리스 자동 장치가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이나 그런 거를 운영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펑펑펑펑펑 하면서 밀어서 넣어줘요. 그런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차량마다 옵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은 저런 그리스 자동 주입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입기에 그리스가 차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냉각팬 벨트 상태, 벨트 장력. 요 같은 경우는 차 운전 우리 차 보면 안에 들어간 벨트류 있잖아요. 그 벨트류가 이제 엔진이 작동이 되면 각종 뭐 이렇게 뭐 에어 컴프레서라든가 뭐 발전기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구동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고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헐렁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격으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눌러봤을 때 장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팽팽한 거. 그런 게 눌러봤을 때 0.5cm 정도 이렇게 팽팽해야 돼요. 너무 팽팽하면 무리가 있고 너무 또 헐거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눌러봐서 한 0.5cm 살짝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만 잘 돼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소리가 끼리릭 하면서 벨트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할 때 소리, 그다음에 눈 소리, 그다음 냄새 이런 거 육감을 이용해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력 추진축, 펌프 구동축. 요거는 이제 자동 그리스 장치가 있어서 그리스가 들어가는데 이 동력 추진축은 뭐냐면 우리가 엔진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요거는 조금 그림을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뒤에 특장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있고 바퀴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뭐 큰 트럭 있다 그러면 엔진이 여기에 있잖아요. 보통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여기 있고 그러면 엔진의 힘이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추진축이 요만큼 다른 것 좀 잘 나오는 것 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엔진의 힘을 요 뒤에까지 후륜이에요. 네, 전륜은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앞바퀴로 굴리면 되는데 큰 차, 후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힘을 전달하기 추진축이란 게 쭉 길다란 봉 같은 게 이렇게 와 있어요. 이만큼. 중간중간에 한번 뭐 이음 하나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 밑에 보면 동그란 차동 기어, 조그만 이만한 기어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차동 기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추진축이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의 힘을 돌아가는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힘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이 바퀴를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힘으로 해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힘을 양쪽 바퀴로 돌아갈 수 있는 힘으로 변환시켜 주는 기어가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차량 밑에. 그래서 이거를 차동 기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우리 차량 같은 경우는 일본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서 차동 기어인데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동력 추진축에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소음이 나거나 막 그렇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추진축이 가끔씩 부러지거나 그래서 우리 같은 차량은 별로 없는데 오래 쓰는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추진축이 부러지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딱 받치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근데 여기 펌프 구동 쪽에서 거의 자동 브리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안 돼 있는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한 뭐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통 보면 장비 점검 본사에서 나고 할 때 그때 한번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타이로드 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향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앞바퀴랑 뒷바퀴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향 장치가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면 이렇게 봉으로 내려가서 밑에 이렇게 또 여기도 둥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 장치를 같이 이렇게 연결 긴 봉이 있어요. 타이로드 그 다음에 바퀴로 연결 타이로드 핸드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밖에 나가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초심자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만. 그래서 그런 게 유격이 생기면 이렇게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덜컹 소리가 나거나 조금 이상한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약간 기우는데 뭐 이런 거면 뭐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일은 엔진 오일, 제동장치 오일, 증속기어, 조방 펌프, 진공 펌프, 자동 변속기 오일이 있는데 이건 통이 있으면 통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차량 정말 엔진 오일에서 이렇게 찍어보시고 이렇게 눈금 보고 제대로 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증속기어, 소방펌프, 진공펌프 이렇게 있잖아요. 증속기어, 소방펌프, 진공펌프 뭐가 다른 걸까요? PTO 네. PTO 관련된 건 맞아. 기어박스 네, 맞아. 그거예요. 알고 있네. 교육을 그 정도 시키나 보죠? 아니 내가 알려줬나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알려줬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PTO가 있다 그랬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있어요. 엔진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 달려 있고 여기에 추진축이 이렇게 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전 차동 기어가 있어서 바퀴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좀 낮아요. 왜냐면 바퀴 높이니까. 바퀴 높이니까 이게 낮단 말이에요. 추진축이 쭉 가는. 여기서 나온 동력 인출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동력 인출 장치가 이렇게 그냥 쭉 빼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쭉 가면 소방 펌프는 약간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높이가. 이게 소방 펌프면 이게 높이가 높잖아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까만 이제 보면 저 안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기어 박스가 있어요. 이게 증석 기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위쪽으로 이 높이를 맞게끔 이렇게 연결이 돼서 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이제 요 높이를 맞춰주는 기능도 있고 약간 이제 기어 비로 해가지고 좀 더 빨리 돌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오일이 있어요. 항상 기계와 철분과 철분이 부딪히면 마찰 열도 발생하고 오래 못 써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활 장치, 윤활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그 양이 맞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속기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펌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나가서 한번 보고. 그러면 진공 펌프는 뭐예요? 빨대 역할 물을 빨리 내보내는 진공 펌프는 어떨 때 써요? 방수할 때 방수할 때 또
무슨 그냥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이해되는 거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알려고 하는 거고. 진공 펌프는 한마디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공 상태를 만드는데 어디를 만드느냐? 소방 펌프 안을. 네. 진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압이라서. 네. 음압 마이너스 음압이 되니까 외부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떨 때? 흡수할 때 물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면 소화전이 있지만 소화전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일반 그냥 흐르는 강을 흡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흡수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공 펌프로 소방 펌프 안을 공기를 다 빨아들이면 진공이 되니까 그 힘으로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이제 끌어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환을 시키니까 그 힘으로 또 빨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 빨아들이는 힘이 필요해서 진공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네. 우리가 왜 우주에 나가서 쫙 한번 이렇게 만약에 우주선이 있으면 뻥 터지면 바깥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공적으로 진공 있는 상태로 그런 것처럼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 펌프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 교육. 요즘엔 다 자동이에요. 옛날엔 수동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오일 체크하는 그런 거였으면 찍어보면 되고 없으면 나중에 이제 좀 소리가 자동 변속이 잘 안 된다. 좀 그런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강할 때 승차실 캡 틸팅 하강할 때는 우리 점검하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장갑도 올려놓을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위에 엔진이나 엔진룸 위에 뭔가 올려져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남아 있지 않나. 그리고 항상 뭐든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캡 틸팅 할 때나 이렇게 내릴 때나 캡 틸팅 합니다. 주의해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주의 한번 더 둘러보시고 바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펌프 장치, 동력 인출 장치, PTO 요거 설명했죠. 작동 상태 잘 작동이 되느냐. 그다음에 진공 펌프 조금 전에 설명해줬죠. 진공 펌프가 만약에 이제 다 완벽하게 이제 기밀이 돼가지고 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조그만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진공이 안 되겠죠. 계속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 이제 체크하는 거거든요. 진공 펌프 처음에 30초 동작해서 쭉 660mHz로 되느냐. 요거는 진공이 쭉 어디서 누기가 없어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요걸 체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공 펌프를 작동을 멈췄는데 10초 후에 계속 그 음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느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어디 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동 작동 중 방수 후 흡입 감촉. 이거는 딱 진짜 완벽하게 이제 진공이 됐는데 딱 해서 밑에 흡수구 라인에 이제 또 이렇게 손을 대보면 쫙 빨아들이느냐. 요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공 펌프가 잘 작동이 되느냐. 이 밀폐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요걸 점검하는 거예요. 차체 분무 장치는 요 차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보면은 밸브가 쭈루루룩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딱 열면 쫙 하면서 분무를 하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게 왜냐면 화재가 가면 복사열이 굉장히 심한 곳에 가까이 되면 차가 녹을 수도 있고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호를 하거나 이제 하는 거예요. 차량이 탄 사건도 있었어요. 산불이나 건축물 하실 때 이렇게 잘못해서 소방차가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복사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장치, 조명탑. 이건 뭐 작동해 보면 되는 거고. 인버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이 펌프차 같은 경우는 24V고 일반 요 차량 같은 경우는 12V입니다. 네, 그래서 그 볼트를 우리가 이런 쓸 수 있는 전기 가정용 쓸 수 있는 거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가 있어요. 인버터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변환시켜 주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직류를 보통 저 차량들은 직류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류용, 우리가 가정용 쓰는 건 교류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변환을 시켜줘가지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인버터가 용량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용량을 넘어서 전기량을 많이 쓰면 인버터가 푸식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용량을 넘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잘 작동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인버터에 보면 이제 돼지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 쓰는 장비 중에
뭐 수중 펌프나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수중 펌프 급하면 쓸 수 있는데 수중 펌프도 좀 용량이 많이 쓰고 이렇게 부하가 걸릴 때 이렇게 용량을 많이 잡아서 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면 현장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고 안 되면 인버터에 있는 전기 꽂아서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요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거나 질문.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스 자동 주입기 다 쓰면 어디서 채워야 되는 그것도 이따 나가서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괜찮아요. 네,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여기서 펜 장력 확인할 때 손으로 눌러봐서 그 장력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고 다른 게 있는 건지. 손을 눌러봐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붕 펌프는 따로 수동으로 자꾸 집어가지고 체크를 아 진공 펌프요? 진공 펌프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자동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점검할 때는 수동으로 눌러가지고 여기 압력계하고 연선계가 있거든요. 압력계는 나가는 압력 해가지고 있고 연선계 보면 밑에 빨간 이렇게 지시가 또 있어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음압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30초 계속 잴 것도 아니고 쭈쭈 이게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서서히 떨어져야죠. 이게 갑자기 멈춰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게 쑥 떨어지다가 반만 움직이고 말든지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두두두두두 하면서 진공이 작동되는데 이게 서서히 떨어져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거나 중간에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막 강이나 하천 이런 데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흡수에다 배관을 연결한 다음에 던져놓고 진공 펌프만 누르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서 물 쏠 수 있는 건지. 네. 아 그러면 흡수하면서 쏠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하면. 던져놓고 바로 높이는 한계가 있어요. 양정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뭐 실제 보통 10m인가요? 네, 10m를 한계점으로 보는데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랑 뭐 비스듬히 떨어지는 거랑 뭐 이렇게 좀 힘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현장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은 있고 고기를 이제 열어가지고 빨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소원 펌프가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잖아요. 소원 펌프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자체 급수 밸브로 옮기면서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빨아들이는 힘이 없으니까 진공 펌프로 진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또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드릴 거는 여러분께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네, 처음엔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방에 들어왔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근무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할 게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네.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개발을 하고 뭘 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성에 젖고 막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려고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초심,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나이 먹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처음에는 좀 알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 정보의 바다 지금 우리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설명 잘하고 아주 그냥 편집도 잘해가지고 멋있게 하신 분도 엄청 많거든요. 저도 그런 데서 많이 정보를 얻고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걸 저도 듣고 좀 약간 알기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다음이라든가 포털에서 정보를 찾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찍었죠? 이제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